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정요셉입니다. 저는 오늘 각 암종별 병리 AI 모델 개발 및 특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강의록이 제가 지금 연구 논문 작성 진행 중인 것들이 있어서 조금 공유를 못 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그 각 항목별로 어떤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AI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특히 병리 쪽에서, 그리고 간단하게 세포병리 영역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허 부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CNN이라고 하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한데요. 이게 이제 이미지 분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AI 모델이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키워드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는 측면으로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어떤 물체를 구분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양이의 시각 세포를 모방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컨볼루션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이미지 2차원적인 이미지의 데이터를 결국에는 1차원으로 이렇게 풀어내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을 나중에 풀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이 있을 경우에 이런 각각의 특징들을 이제 이런 형태로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AI의 블랙박스를 풀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병리 쪽에서 AI 모델 개발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쭉 검색을 좀 해서 계속 정리 중인데요. 한 200여 건, 207건 정도가 이제 검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미국에서 선도를 하고 있고요.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이런 기관들이 이런 나라들이 선도를 하고 있고 최근에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타겟이 되는 장기는 GI 트랙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 제니토 유리나리 트랙, 프로스테이트가 많이 메인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GY 트랙, 자이네콜로지컬 트랙,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브레스트, 렁, 타이로이드 이런 순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타겟 태스크를 보시게 되면 이 서브타이핑,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도 하는 이제 우리가 아형 분류가 되겠죠. 그런 내용이 많이 타겟이 되고 있고, 그다음 디텍션, 그러니까 어디가 암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서바이벌 프리딕션, 뮤테이션 프리딕션 등이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점점 진행이 돼 가고 있고요. 그다음 이 트리트먼트 테라피 프리딕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튜머 디텍션, 서브타이핑, 그레이딩.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 개발들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인데요. 이 보시면 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더 시장화에 접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스테이트 캔서 정도가 이제 FDA 승인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다른 이 기본적인 튜머 디텍션이라든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또는 그레이딩 영역에 있어서 다양한 캔서들이 이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정도까지 레벨은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은 이제 이 트레이닝을 한 데이터가 아니라 제3 기관의 데이터 또는 전혀 다른 데이터 가지고 검증을 해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좋은 성능이 나오는지를 보는, 그래서 이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서바이벌 프리딕션과 뮤테이션 프리딕션, 그리고 트리트먼트 리스폰스가 있는데 여기 서바이벌과 뮤테이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FDA 승인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서브타이핑 모델인데요. 대장에서 바이옵시를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저배율로 해서 스트럭처럴 ATPR을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사이톨로직 ATPR을 합쳐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일본에서 발표된 논문이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였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오바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미지 패치를 따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장의 큰 WSI라고 하는데 그거를 스캐닝한 거를 다 이렇게 이미지를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24 by 1024 보통 이제 500
12로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요. 이 1024 이 정도 사이즈로 한 다음에 요거를 다시 또 다운 사이징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있는데요.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미지 레벨의 어노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노테이션을 할 때 슬라이드 이미지 한 장에 어떤 뭐 암이면 암 아니면 어떤 서브타입이면 서브타입 그런 이미지 레벨의 어노테이션이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보는 그 퍼포먼스 매트릭은 accuracy, sensitivity, specificity, 그다음에 confusion matrix, 그다음에 AUC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 또 다른 예인데요. 림포마에서 이렇게 CLL, 폴리큘라 림포마, 만틀셀 림포마 이런 로그레이드 피처를 보이는 스몰 셀 이 림포마들을 감별하는 그런 이제 모델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모델을 개발을 할 때는 한 가지 그 AI 모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구분해 가면서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이제 비교를 같이 돌려봅니다. 성능이 어떤 것이 가장 좋게 나오는지를 하는 과정을 보통 거치게 됩니다. 그다음 디텍션 모델인데요. 이거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모델이라는 말로도 보통 많이 설명을 합니다. 디텍션 모델, 세그멘테이션 모델. 그래서 렁에서 아시나, 마이크로 파필라리, 솔리드, 크리브리폼 이거를 이제 각각 어디가 어떤 영역이 그거인지를 이제 눈으로 이 로컬리제이션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을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렇게 사람이 직접 어디가 무슨 형태의 피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2만 장의 타일을 만든 다음에 각각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무슨 피처인지를 어노테이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해서 오그멘테이션을 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거 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제 결과를 도출해낸 건데요. 그래서 맵을 이런 패턴 맵을 만들어낸 건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한 것이고 이게 모델이 한 것인데 상당히 유사하고 이 비어 있는 부분들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정하기 애매한 그런 부분들을 이런 모델들은 조금 더 이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그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에어리아 레벨의 그런 어노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역을 그려주는 어노테이션이 필요해서 이 어노테이션의 이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저희가 그 디텍션만 하는 경우에는 바운딩 박스의 형태로 어노테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매트릭에는 자카드 스코어라든지 오브젝트 하우스돌프라든지 오브젝트 다이스, F1 스코어 등을 가지고 이 그러니까 영역이 얼마나 겹치는지, 그러니까 실제 정답하고 그 모델이 예측한 영역이 얼마나 겹치는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일에 가까울수록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이거는 어제 이제 저희가 개발했던 게 억셉트 됐는데요. 요 대장에서 바이옵시 가지고 이 로그레이드, 하이그레이드 아데노마를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하는 모델을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억셉트가 됐습니다. 다음 또 렁에서도 뭐 아데노카시노마를 가지고 레피딕인지 아시나인지 파필라리인지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 세그멘테이션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그 일부이긴 한데 그레이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프로스테이트에서 글리슨 스코어링이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레이딩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의 그런 판단이 약간 주관적일 수가 있고 오차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합치고 어떻게 평균을 이제 학습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거를 정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B9, 글리슨 3, 글리슨 4, 글리슨 5에서 각각 그 모델과 사람들이 여러 사람 패솔로지 1, 2가 했던 게 얼마나 겹치는지, 그래서 많이 겹치기도 하지만 또 안 겹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였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리슨 6 이상, 7, 8에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8 이상은 상당히 많은데 그 7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구글에서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어마어마한 양의 그 사람들을 거의 갈아 넣다시피 해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제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글리슨 스코어링을 한 것이고요. 요 앞에 거는 이제 어쨌든 이 모델 성능이 다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건데 사람들의 정확도나 민감도에 비해서 더 높다라는 평균적으로 높았다라는 얘기고 보시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에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이제 세 명이 이제 하게 되면 333, 334 뭐 이런 식의 그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를 평균을 내서 그 3.0, 3.3, 3.7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게 정확도가 높게 나오고 예후하고도 관련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또 다른 브레스트 캔서에서 뭐 로그레이드, 인터미디엇 그레이드, 하이 그레이드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뮤테이션 프리딕션 모델 중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MSI 프리딕션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콜로렉탈, 엔도메트리아 캔서, 스토막 캔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상당히 이제 콜로렉탈 같은 경우는 0.7에서 0.9 정도까지 상당히 좋은 성능을 이건 되게 많은 샘플을 사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데 상당히 좀 좋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엔도메트리나 오바리아는 아직 조금 더 성능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일링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 각각 무슨 티슈인지 다 하고 거기서 캔서 티슈만 뽑아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MSI를 결과를 학습을 시켜서 그거로 probability heat map을 만든 겁니다. 스토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MSI와 MSS 환자들을 두 그룹을 나눠 가지고 개발을 한 거고요. 또 엔도메트리아 캔서에서도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히트맵을 그리는 연구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MSI 검사를 인공지능으로 할 경우에 그러면 이거에 이제 결국에는 MSI 검사를 뛰어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의미가 정말 있느냐, 코스트를 따져보자고 했을 때 보시면 이 녹색이 테스트 비용이고 이 빨간색이 이뮤노테라피를 하게 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에서 양성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테스트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케모테라피나 다른 타겟 테라피의 비용인데 이거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비용이 어떤 게 가장 적게 드느냐를 해봤더니 하이 센시티비티 AI에다가 하이 스페시피시티 PCR IHC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 가장 적은 비용이 들었다라고 보고를 해서 상당히 이런 MSI나 이런 모델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뮤테이션의 경우에도 이제 GI 트랙이 가장 많고요. 이런 부분에서 오간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대규모로 큰 그런 과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익스터널 데이터셋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 캔서로다가 하고 있고 뮤테이션과 이제 이 경우에는 튜머 컴포지션 그리고 프로그노시스까지 본 연구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튜머와 연튜머를 이제 구분을 했고 각 튜머 종류에서 여기 보면 이제 28개 캔서를 가지고 17,000장의 H 슬라이드를 이용을 했고 이렇게 여러 지인에 대해서 예측을 한 건데요. 예측 성능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 암정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보고를 하였고 이것도 뮤테이션 예측하는 모델인데요. 이 뮤테이션 이 오바리에서 이렇게 시로스에서 예측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요거는 런 캔서에서 넌스몰셀 런 캔서에서 뮤테이션을 예측한 것인데 이렇게 P53이나 뭐 이런 뮤테이션이 보이는 높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시각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STK11과 TP53에 대해서 높은 부위를 이렇게 시각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바이벌 뿐이 아니라 서바이벌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진을 예측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진을 가지고 이렇게 서바이벌을 분류를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영역에서 눈으로 그 예후가 나쁜 소견을 보이는 부위를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이, 이건 브레인 튜머입니다. 그리고 콜론 캔서에서도 이렇게 각각 그 뭐 아디포즈 티슈, 그 뭐 여러 가지 티슈들을 다 나눈 다음에 이렇게 시각화해서 분류한 다음에 캔서가 인베이전이 얼마나 깊이 됐느냐에 따라 저희가 그 TNM 스테이징을 하듯이 그걸 비슷하게 이 패턴을 가지고 이제 그 아웃컴을 예측을 했는데, 상당히 그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이 그 북유럽 그 그룹에서 연구를 한 것인데 상당히 좋은 결과를 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트리트먼트 리스폰스 프리딕션 모델인데요. 그 런캔서에서 PD-L1 테라피를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현미경 소견만 가지고 예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로스 오바리언 카시노마에서 플라티넘 베이스드 테라피의 리스폰스를 예측하는 모델도 개발이 된 바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사이톨로지 분야에서도 비슷하게 많이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있는 게 타이로이드, 유리나리 블래더, 렁 쪽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서는 아직까지 이제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어서 이 익스터널 밸리데이션까지 진입한 연구들이 많지 않아서 이쪽 분야로 연구들을 진행을 해보는 것이 향후에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허도 마찬가지로 그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좀 놀랍게도 한국이 3위로 많이 이 병리 분야에서 AI 패턴트를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10개 그 기관들이 특허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북미 그리고 중국에서 상당히 이런 특허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할 경우에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병리 이미지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데이터 크다는 것이 가장 이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스캐너별로 앞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장비에 따라서, 그리고 또 각 장비별로 이런 파일 포맷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합해서 모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프랙티스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스테이닝 버라빌리티라는 것이 각 그 랩마다 염색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겠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컬러 노멀리제이션 같은 그런 프리프로세싱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컬러 노멀리제이션을 다르게 했을 경우에 이 세그멘테이션을 글랜드를 해보면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결과를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결과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컬러 노멀리제이션이나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특허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 접힘이라든지 또는 디태치먼트라든지 칼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보완할 수 있도록 개발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조직이 뜯어졌는데, 뜯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흰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화이트 밸런스를 이 스캐너에서 자동으로 맞추기 위해서 핵들이 훨씬 더 새까맣게 스캐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 혹시 이제 인공지능을 돌리게 되면 캔서로 더 판단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런 포커스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미리 걸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연구들 진행하면서 이 관련된 이 블러라든지 이런 프리프로세싱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의 경우에는 특히 또 고려할 부분이 이제 G-스태킹 부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초점이 이 로케이션, 이 위상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합칠 수 있는 익스텐디드 G-스태킹 이 기능이 있는 스캐너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 스캐닝이 된 이후에 그것들을 합치는 그런 프리프로세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 스캐닝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렇게 작은 파티클 같은 경우에 놓치게 되는 스캐닝이 안 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퀄리티 컨트롤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타겟 피처에 대해 각 타겟 피처에 맞는 적절한 어노테이션이 이 AI 개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 오늘 아침에 닥터 데이비드 맥클린킨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이즈, 샘플 사이즈가 많아야 이 제너럴리제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가 대량이어야지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블러 리무벌, 그 다음에 아티팩트 디텍션, 컬러 노멀리제이션, 지스태킹 익스텐션 같은 이런 프리 프로세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그 다음 이 AI 모델들 간의 비교 분석으로 어느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은지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 이 좋은 성능을 위해서 가장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실제 병리에서 진단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런 거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순간순간 좀 아이디어를 찾아서 인트라 옵저버 버라이빌리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잘 생각하는 것이 좋은 모델을 개발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